60대에 접어든 지금 당신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까? 80세라니 아직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눈앞의 일이나 가정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80세의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전할 주제는 80세가 되기 전에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부터 시작해 삶을 더 풍요롭고 후회 없는 것으로 만드는 5가지 비결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습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제한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등 모두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소중한 지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미래의 자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지금의 행동입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함께 배워볼까요? 친구의 어머니이신 김 씨는 82세입니다. 작년까지 매일 요리를 하시고 혼자 쇼핑을 가시며 스마트폰으로 손자들과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TV 리모컨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만져도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초밥을 먹으러 가도 젓가락으로 잘 집지 못하셨습니다.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눈앞에 커다란 벽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이러한 변화가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손끝의 힘은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관절은 점차 뻣뻣해지고 손가락 끝의 세밀한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아무리 열심히 재활을 해도 80세가 넘어서부터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노후 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 타인의 삶에서 눈을 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SNS가 보편화된 지금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4.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 재정 문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5. 근육 유지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정리한 것입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산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 적어도 집 많은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노후 자금이 걱정되어 가능한 한 쓰지 않으려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60대부터의 20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박 씨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한 불안으로 외식도, 여행도 참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더 인생을 즐겼어야 했어요. 체력도 정신력도 충분했던 시기였는데 말이죠.
박 씨는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계산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80세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매월 100만 원, 취미에 쓸 수 있었던 돈입니다. 매월 80만 원,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던 돈입니다. 매월 50만 원, 멋진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돈입니다. 즉,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장수하면 돈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 지인 최 씨는 매달 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집세 60만 원, 공공요금 20만 원, 식비 40만 원, 보험료 2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40만 원은 일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축은 추가적인 삶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위치 지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법을 3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1. 매달 정해진 금액을 예산으로 설정하기. 예를 들어 저축에서 매달 5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 금액을 정함으로써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합니다. 2. 그 예산은 반드시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달로 이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달을 최대한 즐기기 위한 예산입니다. 3. 사용한 만큼 삶을 즐겼다고 생각하기. 절약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제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야. 돈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삶의 소중함은 전할 수 있어. 지금 건강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지금, 체력이 충분한 지금, 마음과 몸이 건강한 지금, 자산을 활용해 삶을 최대한 즐겨야 합니다. 어떤 80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남기겠다고 절약했던 60대가 지금에 와서는 가장 후회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때 더 인생을 즐길 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해 봅시다. 1. 먼저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다음으로 매달 연금 수입을 확인합니다. 3. 그리고 기본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삶을 즐기기 위한 예산으로 설정합니다. 제 이모는 매달의 예산을 수첩에 적어둡니다. 이번 달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니까 30만 원. 다음 달은 손자의 생일이니까 20만 원은 선물 비용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자산 활용의 주의점.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쓰는 것과 낭비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계획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산 활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자신의 자산을 정리해 보세요. 오예금, 보험,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작성해 보세요. 2.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합니다. 5. 연금은 얼마인가? 5.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3. 남은 금액 중 얼마나 삶을 즐기기 위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세요. 4. 마지막으로 그 예산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획해 보세요. 5. 가고 싶은 장소, 5. 먹고 싶은 음식, 5. 시작하고 싶은 취미. 이것이 60대부터의 현명한 자산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돈은 절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
타인의 삶에서 눈을 떼는 것의 중요성. 다음은 타인의 삶에서 눈을 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동창은 매달 여행을 다니는구나. 친구는 호화 크루즈로 세계 여행을 하는군. 이웃은 매일 손자와 즐겁게 지내는 것 같다. 내 연금이 정말 너무 적은 걸까? 저 사람은 노후를 즐기고 있는데 내 인생은 잘못된 걸까?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춘 예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65세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연금은 월 150만 원이고 자가주택이 없어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동창들과의 대화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내 연금은 250만 원이야. 우리 맨션은 자산 가치가 올라서 정말 다행이야. 내 자녀가 근처에 집을 지어줬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금을 신경 쓴다고 내 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자산을 부러워한다고 내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가족 관계를 비교한다고 내 가족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씨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지금의 내 인생을 최대한 살아가기. 지금의 내 인생을 최대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자.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관리비나 수리비 걱정이 없습니다. 연금이 월 150만 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진정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에 맞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씨는 SNS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대신 매일 산책과 독서를 진심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을 멈췄더니 내 인생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큰 비결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기. 타인의 삶에 눈을 돌리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절대 풍족한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정말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십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점심때는 때때로 이웃들과 차 한 잔을 즐기십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고 계신 작은 텃밭을 돌보십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즐거움은 얼마든지 있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의 힌트. 사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의 힌트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 중에 발견한 계절의 꽃, 슈퍼마켓에서 친절한 직원과 나눈 대화,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마음 따뜻한 책.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제 지인인 정 씨는 퇴직 후 한 가지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있었던 감사한 일을 작은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오늘 버스 기사님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약국 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1년 만에 그 노트는 감사의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쓰기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이 보물찾기처럼 즐거워졌어요.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 바뀌는 생활. 이처럼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도 일상의 생활은 더 풍요롭게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1. SNS를 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15분만 보기로 결심하세요. 2. 매일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오늘 발견한 아름다운 것들. 기뻤던 일.
5. 감사했던 일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3.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5. 돈을 쓰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것들. 5.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것들. 5.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이것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인간관계의 구축 방법. 다음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불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퇴직 후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지 않을까? 점점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걱정된다. 사실 이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매일의 대화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가족과의 시간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친한 친구들과의 교류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하면 됩니다. 멋진 만남을 위한 방법. 멋진 만남을 위한 방법을 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1. 느슨한 연결을 만드는 것. 5. 예를 들어 동네 슈퍼마켓의 직원과 인사를 나눕니다. 5. 단골 카페의 마스터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5. 산책 중에 만난 강아지 주인과 잠깐 대화를 나눕니다. 이러한 느슨한 관계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저희 이모님은 매일 아침 슈퍼마켓에 가는 것이 일과입니다. 고기가 할인 중이에요. 이 채소는 신선하고 맛있어요. 직원들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가 하루를 밝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2. 취미를 통한 관계 형성.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를 넘어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64세에 퇴직 후 지역 공공회관에서 열리는 도자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토를 만지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이나 가족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 이야기를 나누면 됐죠. 그게 정말 편안했어요. 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독서 모임, 원격 요리 교실, 워킹 앱의 커뮤니티. 이러한 방법은 집에서도 새로운 만남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방식입니다. 제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한 사진 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찍은 사진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서로 댓글을 주고받아요.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어요. 라고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깊은 우정이나 밀접한 관계를 꼭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계만으로 충분합니다. 80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매일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가끔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깊은 관계보다는 가벼운 관계가 더 오래가. 즉, 6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 조용한 시간 속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취미를 즐기세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가능한 관계 형성입니다. 4.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감에 대해. 다음은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 특히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부모가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자녀에게 외면받고 외롭게 삶을 마감한다. 2. 부모가 조금씩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면 자녀가 계속 요구에 힘든 노년을 보낸다. 3. 부모가 전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자신이 빈곤에 빠져 후회하며 생을 마친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 정리하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부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에게는 결혼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손자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대화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해주고 싶어. 손자 교육비도 도와주고 싶어. 혹시 몰라서 최대한 저축을 해두고 싶어. 그러나 어느 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의 제안. 부부는 자녀들을 불러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남길 유산이 없어. 앞으로 우리 부부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 하지만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소중히 하고 싶어. 처음에 자녀들은 조금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이후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금전적 기대가 사라지면서 자녀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화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가끔 저희가 식사 대접할게요. 손자 운동회에 와주실 수 있나요? 금전적 이야기가 사라지고 가족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여기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세요. 2.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명확히 정하세요. 3. 지원 금액을 명확히 하세요. 4.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5. 돌봄 문제를 미루지 마세요. 5. 자신의 희망하는 돌봄 형태를 자녀에게 전하세요. 5. 시설 및 간병보험 정보를 수집하세요. 5.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각오를 가지세요. 가족의 날 만들기. 어느 부부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가족의 날이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두 모여 점심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때로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5.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다음은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근육의 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걱정돼.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제한을 해야 해. 살을 빼야 해.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발상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세 이후에 자립적인 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체중이 아니라 근육량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과 생활의 질, 여기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를 넘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1년에 근육이 2에서 3%씩 줄어듭니다. 이는 10년 동안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집니다. 슈퍼마켓에서 장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목욕을 하는 것조차 큰 일이 됩니다. 즉,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매일 생활 속에 넣을 3가지 습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생활에 넣어야 할 3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1. 스쿼트. 5.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회. 5. 화장실에 갈 때마다 5회. 5. TV를 보면서 15회.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습관을 3년간 이어오고 계십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정말 편해졌어. 라며 기뻐하십니다. 2.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5. 설거지하면서 20회. 5. 전철에서 서 있을 때 20회. 5. 양치질하면서 15회.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3. 손가락 운동. 5. 두 손을 주먹 쥐었다가 펼치기. 5. 하루에 100회를 목표로 힘을 주어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손의 악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드세요. 매일 달걀 1개는 꼭 섭취하세요. 두부나 나토, 청국장도 적극적으로 드세요. 어느 분이 멋진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요약. 오늘은 80세가 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실,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입은 줄어들지 모릅니다. 체력도 조금씩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로운 시간이 늘어납니다. 5. 하고 싶었던 일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멋진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60대 이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신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만 골라보세요. 매일 아침 스쿼트 10회, 이웃에게 인사하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는 것. 이 작은 한 가지 일에서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멋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더 나답게 살기 위해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귀중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삶의 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눠요.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